정말 솔직하게 말 아무 생각은 안 드는데 뭐지? 이게 내 아이인가? 그러면서 이제 낯설면서도 이 아이가 나의 아이구나. 그런가. 아, 이렇게 나도 이제 부모가 되었구나. 이런 굉장히 묘하게 좋았습니다. 아기 태명은 누구신가요? 태명은 제가 지었고요. 꿈입니다. 꿈. 영어로 드림 할 때 꿈. 꿈꿀 때 네, 꿈. 그래서 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지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한테 꿈처럼 다가왔다고 해가지고 꿈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리고 뭔가 꿈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꿈이라고 지었습니다. 좋은 태명이네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태명인데 보통 네. 사랑이 보람이 뭐 그런 맞아요. 뜻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 어저께 오후였죠? 4시 27분. 네. 네. 3.56kg 여자 아기. 해외에 처음 아기를 딱 안았을 때 느낌이 어떻던가요? 음, 뭔가 그냥 상상했을 때는 되게 막 눈물부터 나고 막 그 순간이 막 감격스럽고 할 줄 알았는데 막상 배 위에 딱 올려놓으니까 끝났구나라는 생각과 생각보다 좀 묵직한데? 라는 그런 좀 이성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출산 진통이나 이렇게 생각만큼 많이 힘들지는 않았었나요?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유도분만을 해서 나왔는데, 유도분만이 가장 두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진통이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못하고 몇 단계씩 뛰어넘어서 진통이 더 크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그런 진통들을 경험하고 또 직전에 막 거의 최고의 경지의 그런 진통을 경험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려웠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남편분이 옆에서 아기 나오는 진통하는 모습 함께 봤잖아요. 네. 그 소감이랑 어, 또 옆에 남편분이 계시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땠었는지 어, 궁금하네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유도분만을 했다 보니까 처음에는 유도분만 하면은 막 처음부터 막 이렇게 통증이 오나 싶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한 9시 조금 넘어서 그때 이제 서서히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 조금씩 아픈 것 같아 해서 오전에는 그래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생각보다 그래도 그렇게 통증이 심하진 않나 보다 했는데 이제 오후 되니까 갑자기 한 2시간 정도 굉장히 이제 진통이 제대로 오니까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는데 쉽지는 않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정확하게 어떤 통증인지 몰라도 이제 표정을 보거나 자연분만만을 위해서 오기도 했고 자연분만을 하려고 했지만 제왕절개를 해야 되나? 라는 고민까지 갈 정도로 통증이 많이 있는 걸 옆에서 보면서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그나마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옆에서 호흡 이제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거. 이제 와이프가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이게 막 이제는 막 눈을 감고 이제 그냥 호흡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통증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좀 호흡에서 이제 긴장 완화될 수 있도록 들이마시고 내뱉고 계속 옆에서 이야기해 주면서 저도 같이 그 호흡하면서 그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출산 때도 옆에서 똑같이 계속해서 호흡하고 또 힘주라고 할 때 같이 옆에서 또 저도 마치 진짜 힘주는 것처럼 같이 숨 참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옆에서 그렇게 같이 뭐 호흡도 거들어 주시고 음. 해주셔서 어떻게 큰 도움이 좀 많이 되었나요? 많이 됐죠. 왜냐면 특히 분만실에 딱 입장했을 때는 그때는 저는 생각보다 저한텐 길었지만 남편 말을 들었을 때는 분만 시간이 짧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 체감으로는 앞에 겪었던 모든 시간을 다 합친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진통이 너무 세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간호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이렇게 명확하게 들리지가 않는데, 그걸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리드해 주니까 그 말은 그래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확실히 도움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평소에 가까이 같이 있던 분이 옆에 있어서 심리적인 안정도 되고 의사나 간호사들처럼 낯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정신적으로도 유지되고 또 옆에서 잘 호흡에 대해서 리드 잘 해주셔서 교육을 쉽게 순산하신 것 같아요. 임신 중에는 특별히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요? 누구나 겪었던 입덧이나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했지만, 비교적 꾸미하고 지냈던 시간이 더 좀 행복하고, 막 소통하고 하는 게 너무 즐거웠었다 보니까, 막 큰 어려움이라고 느껴졌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육아가 남았는데 육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계획을 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그냥 남편하고도 항상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좀, 너무 뭔가 이렇게 누구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공부야. 막 이런 것들에 가기보단 아이하고 좀 소통을 하면서 진짜 아이가 뭘 원하는지를 찾아주고 싶다라는 게 좀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게 좀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아이를 뒷받침하려면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가보자라고 하고는 있는데, 뭐, 노력해야죠. 네. 앞으로 뭐 가족 계획은 뭐 둘째까지 계획을 원래 가족 계셨는지 아니면 뭐 아이는 하나면 충분하다는 쪽의 생각이신지 궁금해요. 저희는 원래 둘째까지는 계속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다 이제 뭐 저희 나이 때 대부분 이제 외동도 많지만 대부분 둘 이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보다는 또 이제 크고 보니까 아이에게도 혼자보다는 한 명이 더 있어서 둘이 같이 서로 좀 가까이 멀리 봤을 때 더 도움도 많이 되지 않을까. 또 저희도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 해서 딸은 아빠 편, 아들은 엄마 편 그런 이상적인 걸 많이 좀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들을 꼭 낳으셔야 되겠네요. 뭐 아들을 낳는 뭐 좋은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뭐, 비법은 비법이 모르겠고, 있으면 떼돈을 벌지 않을까. 네, 뭐, 저희는 이제 종교가 있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길 바라면서 이제 하는 거죠, 뭐. 네. 종교가 있으면 아무래도 힘든 순간에 좀 의지도 되고 음, 든든한 백을 뒤에 두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서 네. 부럽기도 하네요. 저는 참고로 종교가 없어요. 어, 출산을 지금 많이 안 하시잖아요. 저출산이 굉장히 국가적 문제라고 하는데 어떤 점을 도와주면은 출산을 좀 많이 할 것 같다. 라는 혹시 생각하신 것 있으신가요?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맞아.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제 저희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많은 혜택을 이제 요즘에는 많이 좋아져서 이제 재정적인 걸 많이 이제 지원해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꼭 금액적인 게 특히나 이제 주변에 보면은 정말 이 교육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정말 재정적인 부분이 지출이 너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제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에 이제 아이 셋을 키우는 집 가정이 한 군데 있는데 저도 사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한 달에 아이 셋을 키우는데 재정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냐 했더니 그 형은 셋 키우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안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의외다. 물어보니까 정말 자기가 봤을 때 필요한 것만 딱 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교육에 에너지를 많이 안 들인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많이 좋긴 하겠지만 결국에 나라에서 좀 뭔가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지원을 해주는 게 진짜 재정적인 부분 이상으로 부모의 입장에서는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보긴 합니다.
저희 병원을 찾아서 오신 뭐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원래 초기 진찰을 여기서 받았었나요? 저는 원래는 집 근처에 조금 규모가 있는 병원을 다녔었고요. 산전부터 그 병원을 다녔고, 어, 어찌 보면 거기서 계속 나을 걸 생각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계기는 여기에서 진호비에서 출산을 오래전에 하셨던 지인분의 추천으로 처음에 진호비를 알게 됐고, 사실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여기를 다니면서도 계속 막 고민할 순간들이 계속 있었고, 여기 올 수 있을지 말지도 막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긴 했는데, 결정적으로 오게 됐던 이유 중에는 내가 만나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나를 언제든지 출산을 해주실 수 있고 언제든지 나하고 연결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게 되게 큰 저한테 안정감으로 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제가 다녔던 병원은 아무리 산전부터 저를 오랫동안 봤어도 출산 당일에 자연분만을 하려면 당직 의사가 해야 되는 그러한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되게 좀 산모 입장에서 너무 불안정한 느낌이었고 더 나아가서 다니면서 더 좀 확실하게 곧 여기를 다녀야 되겠다라고 더 마음을 먹은 건 원장님이 이렇게 뭔가 다정다감하게 얘기해 주시는 건 아니지만 네, 뭔가 되게 팩트에 근거해서 정말 세세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조심할 수 있었고 그게 처음에는 내가 진짜 이렇게 큰 문제인가? 라고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몇 차례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진짜 괜찮다고 하는 거는 정말 괜찮은 거구나. 그리고 만에 하나의 모든 상황들을 다 미리 얘기를 해주셔서 산모가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라는 그게 조금 저한테 더 신뢰가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여기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이네요. 툭툭한데도 불구하고 까지 출산까지 그 순간까지 있게 되어서 사실 의사는 그러니까만 다 그런 것도 그렇겠지만 이게 T적인 거, F적인 거, MBTI로 치자면 다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적절하게 그런 성향을 발휘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T인 것 같아요. 공감하는 능력은 별로 없고 그냥 담담하게 팩트만 전달해 드리는데 전달하는 기술이 별로 좋지 않아서 상처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도 그럴 뻔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실 분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미래의 자녀분이나 본인 두 분도 나중에 뭐 추억 삼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실 본인이나 다른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마디씩 해주세요. 오빠 문제? 저부터 하면은 정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뭐 안 좋은 병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앞에 한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기도 하고 꽤 그래도 이름도 있고 뭐 나쁘지 않은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병원을 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도 굉장히 중간에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출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일단은 모자동실을 통해서 아이의 출산도 함께 했지만 출산하고 아이 샤워만 딱 하고 바로 저희가 24시간 아이랑 함께 있다 보니까 아이의 이제 변하는 모습도 그 짧은 시간에도 많이 직접 볼 수도 있었고 내 아이를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경험도 굉장히 좋았고 또 아이를 정말 잘 또 받아주시는 원장 모습도 보고 또 옆에서 또 도와주시는 간호사님들 보면서 우리가 결정은 사실 저희가 한 거지만 되게 올바른 결정 잘 한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월요일 날 저희가 왔을 때 사실 유도분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이제 유도분만 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대부분 굉장히 진통이 오래 가고
결국은 뭐 제왕절개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목에 탯줄을 한번 감고 있다라는 부분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고 유도분만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결정은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니까 결정 안 하면 추후에 이제 오시면 될 거라고 해주셔서 그날 저희가 주변 카페에 잠깐 앉아가지고 깊은 심사숙고 끝에 바로 이제 유도분만을 바로 다음 날인 화요일로 예약을 했었는데 진짜로 이 아이가 나오고 보니까 이미 탯줄을 한 2번 정도 감고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그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우리가 괜히 말씀해 주셨던 게 아니었구나. 뭔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안해 주셨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은 저희가 했지만 그래도 그런 제안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잘 따라가서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후회 없는 선택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뭐 쓸데없이 돈 너무 이렇게 지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시기보다는 가능하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오라고 또 해주시는 부분도 뭔가 진짜 이건 정말 오는 산모와 그 가정 위해서 많이 배려해 주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인간적인 부분으로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서 진업이 다음번에 둘째도 선생님 계속 계신다면 여기서 낳고 싶다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한 말씀이네요. 네. 탯줄 사실 2번 감는 건 하는 일은 아니에요. 한 번 정도 감는 걸로 예상했었는데 그 사이에 2번을 감았거나 2번 감는 걸 한 번을 잘못 보았거나 이렇게 좋아하시고 또 그런 걸 이용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병원들이 이렇게 선택지로 있어야 모든 병원들이 다 모자동실만 하거나 모든 병원들이 신장암 관리만 하고 실에서 보내시게 되거나 이러기보다는 뭐 소규모 병원에서 모자동실하는 것도 안 하는 것만 하는 것 안 하는 것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으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선생님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랑 되게 연결이 많이 되는 게 저도 진호비에서 처음 산모 수초를 받아서 임신 계획서라고 하는 그 체크리스트를 보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모자 동실이나 그리고 뭐 무통 주사가 없다는 것도 사실 분만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무통 주사가 없다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고민해 볼 여지가 아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당연히 관장을 해야 되는 줄 알았고 당연히 뭐 제모를 해야 되는 줄 알았고 다들 무통 주사를 해야 하고 한다니까 그러면 나도 무통 주사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 흐름, 그 세대, 그 시대의 흐름을 그냥 따라갔을 것 같은데 임신 계획서, 출산 계획서를 보면서 이게 내 선택 권한이 있는 거였구나를 알게 됐고 그리고 하물며 지금 현재 모자동실을 하면서도 모자동실 하기 전에 난 이런 육아를 해야지라고 계획했던 것들이 실전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고 그 고민의 여지가 현실에 막상 정말 저희 둘한테 탁 놓여졌을 때 고민하면 진짜 너무 멘붕이었을 텐데 미리 고민할 여지들이 매번 그 순간들을 어찌 보면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더 많은 분들이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지인분이 얘기해 주시지 않았다면 몰랐던 것처럼 더 이게 좀 알려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하고 말고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그래도 내가 고민해보고 선택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경험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